오늘의 방송 주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시리즈. 오늘은 할 제목은 자주 꿈을 꿔입니다. 꿈을 꿔. 동물은 먹고 살기 위해 삽니다. 사람은 꿈꾸기 위해 삽니다. 그러니 어쨌든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실현하십시오. 자, 이것 관련해서 저번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몇 번 제가 얘기한 기억도 있는데 반복되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라서 이 이야기 때문에 자기 꿈을 이룬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결코 꿈을 버리지 말라는 어떤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곳은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외 134쪽에 있는 내용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몬티 로버츠라는 친구가 있다. 몬티는 산 이시드로의 말 농장을 갖고 있었다. 하루는 몬티의 도움으로 내가 그 농장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금 모집 이벤트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벤트의 막바지 무렵에 몬티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왜 이 농장을 개방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이건 어느 떠돌이 조련사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농장, 저 농장을, 이 경마장, 저 경마장을, 이 마구간, 저 마구간을, 이 땅, 저 땅을 떠돌면서 말을 조련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아들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선생님은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글을 써오라고 시켰어요. 그날 밤 소년은 무려 7쪽에 걸쳐서 언젠가는 나만의 말 농장을 가질 것이라는 목표를 세세히 적은 글을 썼지요. 소년은 자신의 꿈을 아주 꼼꼼하게 설명했는데 심지어는 200에이커, 약 25만 평에 이르는 농장에 도표를 만들고 모든 건물과 마구간과 경주로 등의 위치도 일일이 적어 넣었어요. 게다가 그 방대한 부지에 들어설 4,000제곱피트, 약 112평 크기 저택의 기초 도면까지 그렸어요. 엄청나게 꼼꼼하게 꿈을 꿨네요. 리얼하게 꿈을 꿨네요. 소녀는 너무나도 큰 열정을 쏟아부은 그 숙제를 다음날 선생님께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돌려받았는데 그 첫 장에 수업이 끝나고 찾아와 라고 적힌 쪽지와 함께 F라는 새빨간 글씨가 커다랗게 쓰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을 찾아가 물었지요. 왜 제가 F를 받았죠? 선생님이 말했어요. 너같이 어린아이에게 이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꿈이야. 너는 돈도 없고 게다가 떠돌이잖니. 너는 아무런 자원도 인맥도 없어. 말 농장을 가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해. 땅도 사야 하고 좋은 망아지도 사들여야 하고 값비싼 종마도 사와야 한단다. 네가 이런 일들을 무슨 수로 해내겠니? 네가 좀 더 현실적인 목표에 대해 글을 새로 써온다면 그때 숙제 점수를 다시 매길 거야. 소녀는 집으로 가서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고민했어요. 아빠에게도 물어봤고요. 아빠 어떡해요? 아빠는 말했어요. 얘야, 그건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단다. 어쨌든 이것이 너에겐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 문제로 한 주간 고민한 끝에 소녀는 이전의 글짓기를 전혀 손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다시 제출했어요. 소녀는 말했어요. 선생님은 나의 F를 가지세요. 나는 나의 꿈을 가질 거예요. 자, 감동적이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나의 F를 가지세요. 나는 나의 꿈을 가질 거예요. F를 맞더라도 나는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마친 몬티는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200에이커, 약 25만 평의 대지에 4,000제곱피트, 약 112평짜리 저택이 있는 농장에 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의 장문 숙제를 아직도 벽난로 곁에 액자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요. 재미있게도 2해 전 여름에 그때 그 선생님이 3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제 농장에 일주일간 캠핑을 하러 왔었어요. 선생님은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몬티, 꼭 이 얘기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 내가 자네의 선생님이었을 때 나는 정말 아이들의 꿈을 망치는 사람이었네. 그 여러 해 동안 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빼앗아 버렸어. 하지만 다행히 자네는 내 말에 굴하지 않고 배짱 좋게도 꿈을 지켰더군. 결코 다른 사람이 우리의 꿈을 훔쳐가지 않게 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면의 진심 어린 꿈을 따르게. 이상의 내용은 이제 사실은 저기 EFT 소식지. 그 전에 게리 크레이거의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면은 뉴스레터를 보냈거든요. 소식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실려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작자는 미상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명작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팀 로빈스가 모건 프리먼과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팀 로빈스는 그 극중에서 앤디라고 불리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오죠. 그 죄수들은 다들 이제 희망을 잃고 감옥에 적응해 버렸죠. 감옥에 적응해서 뭐 하루하루를 그냥 생존하고 있죠. 감옥 밖에 나가서 자유로운 삶을 살 꿈도 이미 버린 지 오래죠.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나갈 꿈을 꾸면 꿀수록 인생 여기서의 삶이 더 비참해져.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팀 로빈스가 모건 프리먼에게 희망을 얘기하죠. 자기는 감옥에서 나가서 저기 멕시코 어느 휴양지에 가서 뭐 리조트 같은 걸 하면서 살고 싶은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모건 프리먼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건 프리먼에게 희망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건 프리먼이 이렇게 얘기하죠. 감옥에서 희망이란 부질없고 좌절만 더할 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팀 로빈스는 20년 만에 감옥에서 탈출해서 결국 꿈을 이루죠. 그 원 대사가 이걸로 생각하는데 Hope is a good thing. 결국 나중에 이제 모건 프리먼도 나이가 들어서 가석방을 하게 되고 이미 탈옥한 팀 로빈스를 찾아가서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진심으로 희망은 정말 좋은 것이야 라고 동의하게 되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희망이 바로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들 모건 프리만과 같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들 이 현실은 감옥같이 느껴집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꿈을 꾸면 더 비참해져. 꿈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 다들 모건 프리건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앤디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팀 로빈스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꿈은 좋은 것이다. 꿈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간다. 우리는 소위 현실이라고 불리는 감옥 속에 가로막힌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꿈은 그 단단한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윤화방송 애청자 여러분에게는 EFT와 화건이 있지 않습니까? EFT로 이 벽을 자꾸 현실이 주는 이 두려움을 자꾸 깨고 화건으로 꿈을 꾸면 결국 애청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꿈은 나를 그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이것도 이제 게리 크레이그가 한 말인데요. 그걸 들으면서 엄청 감명받았는데 원래 원문은 이겁니다. Dream take us in ways. 꿈은 나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 많은 사람이 꿈을 버리고 삽니다. 꿈을 가지면 현실에 불만을 느끼고 결국 실망에 빠지게 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꿈이 없는 삶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꿈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자유로이 꿈을 말하면 언제 철이 들 거냐며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 꿈을 깹니다. 비극적인 현실에 적응해서 그저 먹고 살 궁리나 하라고 다그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되뇌이는 부모들은 사실 행복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겨우 생존하며 살고 있고 힘겹게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존하는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체념하고 있을 뿐이고 그 체념을 자식들에게 세뇌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고서 얻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진정 꿈을 꾸기라도 해보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가능성이 없다고 또는 위험하다고 주변에서 다들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다시 말해서 이 꿈꿀 때마다 달려와서 말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 별로 또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한 일을 누군가 하려고 할 때 열심히 뜯어 말리는 겁니다.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은 일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안단 말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이라고 해봤자 나처럼 안전빵으로 살다 보면 실패할 기회조차 없이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살게 된단다. 가 가장 정확한 조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을 말리는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 정당한 조언은 인생을 별 볼 일 없이 사는 법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한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껏 한번 외치고 느껴보십시오. 꿈은 나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 꿈은 나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제 인생 전체에서 실감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온갖 상상과 상상도 많이 하고 꿈도 많이 꿨는데 저는 중학교 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위대한 학자가 되어가지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 교수가 돼야지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정받는 학자가 되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물리학과나 이런 데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물리학이나 수학 이런 것에 뭔가 이 우주의 진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는 그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를 매달 사보면서 그 과학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이제 한의대로 바꿨는데 한의학에도 뭔가 그때는 한의학에 뭔가 또 우주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이 동양학이라는 게 너무 신비하고 여기서 뭔가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삼수하면서 이제 한의대로 바꿨고 그래서 한의사가 됐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중학교 때 제가 나는 위대한 학자가 되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살 거라는 꿈을 막연하게 꿨죠. 근데 그 꿈을 제가 그 뒤로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위대한 학자가 될 거니까 위대한 학자 되려면 보니까 일단 어학을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위대한 학자들은 적어도 3, 4개 국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군대 가서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한문도 하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3, 4개 국어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꿈을 꾸준히 꾼 거죠. 꿨는데 그러면 이제 위대한 학자 되려면 학교 나와서 교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의대 나오면 교수가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수가 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남의 밑에 학교에 들어가서 그거 자체가 뭔가 종속되는 것 같고 저는 또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전 성격 자유분방해서 무슨
제도권에 들어가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학자가 되는 꿈은 꿨지만 그렇게 보면 결국 교수가 되고 학계에 남아야 되는데 또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한의사가 됐죠. 한의대 졸업했으니까. 한의사가 되어서 이제 개원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책 쓰고 강의하는 위대한 학자가 됐던 그 꿈이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뭐냐, 지금 제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윤화방송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방송 강의도 하고 있고, 실제 제가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강의를 다 받진 않지만, 뭐, 한 달에 몇 번씩은 계속 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EFT도 가르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고, 책 쓰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뭐, 아직 위대한 학자가 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위대한을 빼면 학자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공부하고 강의하고, 뭐, 가르치고. 이 중학교 때 꿈이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루어진 줄도 모르고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결국 뭡니까? 꿈은 나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 제가 꿈꿨던 학자의 삶을 저는 지금 몇 년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중학교 때 꿈꿨던 게 벌써 이루어져 버렸네. 그게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하다가 현재의 제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꿈꿨던 게 나도 모르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놀라고 전율을 느꼈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꿈은 나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 내가 뭔가 뭐 예술가가 되고 싶은 꿈을 꾼다.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그 꿈을 꾸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예술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저는 제 학자 되는 꿈을 꾸고서 보니까 그게 이루어진 게 한 뭐 15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뭐 저는 한 번도 제가 이 꿈을 포기한 적은 없거든요. 마치 뭐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온갖 장애물을 만나지만 모든 물은 결국 바다로 가잖아요. 제가 그냥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느 몇 년 동안 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경험인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떤 걸 해보고 싶니?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애들이 막 살아나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해라. 먹고 살려면 공부해야 된다. 대학 못 가면 끝장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애들한테 항상 상담할 때 하는 얘기 이거예요. 야, 대학은 못 가도 돼. 하지만 하고 싶은 건 있는 게 좋아. 행복하게 살려면은 뭘 하고 싶니? 어른이 되면 어떤 걸 해보고 싶니?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애들이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요. 저는 여기 연기자가 되고 싶은데요. 연기자 되려면 결국 연극영화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가. 그러면 그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해. 그러면 그럼 공부해야 되겠네요. 이러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실제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은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지 말고 바다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가르쳐 줘라. 제가 하는 건 그겁니다. 바다가 멋진지 모르는 사람한테 배 만드는 법 가르쳐 주면 뭐하냐 이거죠. 애들도 똑같거든요. 공부 하라고 가르쳐 주면 뭐하냐 이거죠. 공부해서 좋은 걸 모르는데. 저는 아이들하고 상담 제일 먼저 하는 게 니들이 어떻게 살고 싶냐를 제일 먼저 물어보고 그걸 찾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과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공부가 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살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니? 어떤 걸 해보고 싶니? 꿈을 얘기합니다. 꿈.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큰 비결의 하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꿈 꾸면은 오히려 현실에 부적응하고 못 살 것 같이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꿈을 꾸기 때문에 현실을 더 잘 살게 됩니다.
저는 평생 꿈을 꿔본 사람으로서 단언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얘기했잖아요. 백만장자 얘기. 예. 자, 좋아하는 일을 한 사람이 결국, 예. 아, 그건 그 전에 했었네. 좋아하는 일을 한 사람이 돈도 잘 번다고. 그건 저번 방송에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꿈은 돈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쭉 제가 상담한 분이 수천 명이 넘는데, 먹고 사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생각하다 끝나요. 근데 뭐해서 먹고 사나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요. 돈이 얼마나 있든 간에. 그런데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결국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면 먹고 살 정도의 돈은 법니다. 그리고 뭐해서 먹고 사나 고민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 고민하면서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걸 하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 꿈을 꿀 때 가장 큰 에너지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영감이 생기고 직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꿈을 꾸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직관이 넘칩니다. 그것을 그냥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 하는 일을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일단 에너지도 딸리고 아이디어도 딸리고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것은 결국 꿈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어쨌든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고 어쨌든 먹고 사는 것 이상은 해줍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세상에는 꿈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습니다. 내 꿈을 꾸지 못하면요. 남의 꿈을 돈 주고 사야 돼요. 자동차는 사실 포드의 꿈이었어요. 스타벅스는 슐츠의 꿈이었고 PC는 잡스의 꿈이었죠. 결국 우리는 누군가 꿈꿔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자, 잡스는 PC 시대를 열고 또다시 아이폰과 아이패드 시대를 열었죠. 자, 이들의 꿈이 세상을 바꿨죠. 꿈을 꾸면 세상을 바꾸지만 현실만 보면 현실에 짓눌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꿈을 꾸고 나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꿈을 포기한다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집니다. 꿈은 어쨌든 나를 그 방향으로 데려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꿈꾸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꾸는 꿈에 끌려가고 그 꿈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마음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찍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맴돌 뿐입니다. 이제 원하는 곳을 찍고 그곳으로 출발하십시오. 꿈은 어쨌든 꾸는 만큼 꿈꾸는 동안이라도 나를 그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 어쨌든 간 만큼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꾸면 어쨌든 그 방향으로 꿈은 나를 데려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꿈을 꾸십시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꿈꾸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이거든요. 제가 종종 요즘 상담하고 강의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삶을 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존의 두려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삶의 기쁨으로 살 것이냐. 다들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사는데요. 두려움은 절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삶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에너지와 영감과 직관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와 직관과 영감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직관과 영감과 에너지는 삶의 기쁨을 느낄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존의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꿈을 꾸라. 그러면 삶의 기쁨을 느끼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